그러니까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 통제력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양이라는 거죠. 이것도 나를 극하면서 음양이 다른 것. 그죠? 역시 손님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건 고정 손님이죠. 단골 손님. 그죠? 요거는 뜨내기 손님. 이렇게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적절한 신호등. 그죠? 그 다음에 이 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뭐냐? 내가 출근할 곳. 우리가 직장으로 해석을 하죠, 직장. 그래서 나한테서 고정적으로 일을 줄 수 있는 곳. 들어가면 관은 다 뭐냐? 내가 들어가면,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삶에 피곤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여기를 보면 음양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세력이 없을 땐 관에 종속하여 살려 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사장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세력이 생기면 재성을 취하려 하고, 이것이 양쪽 다 이렇게 음양의 짝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들이라는 거죠. 재와 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팔자에 재관이 없다. 뭐 할 거냐 이거지. 세속에서 세속적 삶을 누리기가 참 피곤하다 이거지. 내 팔자에 있는 거 없는가 빨리 보십시오. 자, 그 생긴 모양을 보고 우리가 벼슬의 모양, 직장의 모양, 그 다음에 등급 이런 것들을 유추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평관, 정관.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에도 음양의 짝이 맞는 거죠. 그죠? 이 정제처럼 대음양이 맞고 소음양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보수성. 남자친구가 놀러 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짧은 바지 입고 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주로 각이 있고, 그죠? 정장을 하고 주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통제 능력도 같이 있다. 상관만 있으면서 관이 없다. 머리 다 풀어치고 하면서 노랑머리 하고 이렇게 산다면, 관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다리미질하고 각을 세우고 딱 바로 하면서,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 관이 있다는 것은 남들의 중앙에 서서 남들의 시선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안 하고 스스로 통제를 하면서 옷도 다려 입고 뭔가 정장과 넥타이. 자, 벼슬에 나아가는 사람이 머리 길게 기르고 노랑머리 갖고 그런 인간 봤습니까? 못 봤죠? 자, 관이 없는 사람들은 식신이나 상관만 있다.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그죠? 그래서 관도 좋은 거다. 네. 결국 자기 통제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인. 편인은 나를 생해주면서, 그죠? 음양이 같은 것. 역시, 그죠? 음양이 같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니까, 자, 편인, 이렇게 되면, 편인을 우리가 계모, 이렇게 하죠. 이 책에서는 계모라고 해놓고, 보통, 편인의 속성을 몰라느냐. 주로 콩지의 눈물. 계모 밑에 있으니까 콩지의 눈물. 편인을 만났다는 것은 실제로, 그죠? 여기서 편인이 만났다는 것은 식상을, 이 수가 화를 깨트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상은 내가 발설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것, 내 재능을 표현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인데 이것을 막아놓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것들이 행동의 제약, 이런 것들이 많이 따르게 되죠. 삶에서 행동의 제약. 그래서 하이에나와 같은 기질이 있다. 편인격들은. 하이에나 아시죠? 물소 한 마리를 쫓아가는데 개떼같이 가가지고 계속 금방 쓰러질 때까지 물잖아요. 그죠? 한 번에 물어서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이 있다는 것은 집요함, 끈질김, 그 다음에 콩지의 눈물, 끈질김, 콩지의 눈물,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끈질김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인을 주로 이공학문, 기술학문으로 본다는 거죠. 이공학문, 기술학문. 이공학문, 기술학문으로 봐가지고, 편인 자체가 팔자에 있으면, 아, 저런 것에 인연이 많다. 아, 기술성,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치우쳐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정인. 정인은 내가 생하는 놈 중에 음양이 다른 놈. 그죠? 계모가 아니라 친모. 엄마 있는, 팔자에 인수 없으면 엄마가 없는 팔자다 봐도 된다는 거죠. 왜? 그 삶의 모양이, 그렇게 나를 조절해주고, 그 나를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인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모가 있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벼슬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벼슬을 위한 학문. 벼슬을 위한 학문. 학문과 학문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학문을 넓혀라. 학문에 힘써라. 학문을 닦아라. 이게 학문과 학문의 공통점입니다. 와, 안 웃노? 재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정의는 뭐냐? 마치 사자와 같다 이거죠. 사자. 한 방에 물어서 죽이려는 힘,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뻔뻔함. 인수격, 정인격들은 정말 뻔뻔합니다. 뻔뻔. 대신에 주로 이렇게 나오죠. 글과 학문, 자격을 떠나지 아니하고 양심과 도덕을 떠나지 아니한다. 도덕을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누구든지 팔자에 8글자인데 자기 일주 빼면 7개밖에 없잖아요. 3개는 아무리 골고루 섞여도 그죠. 3개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변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 내 팔자에 뭐 있는가 보라 이거죠. 무엇이 대세인가? 내 팔자에 인성이 없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삶이다. 그죠? 그리고 관이 없다. 출근할 회사가 없구나. 그죠? 출근할 곳이 없구나. 그 다음에 재성이 없다. 내가 뛰어야 될 고정 무대가 없구나.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성, 삶의 모양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꼭 이것만을 지칭한 건 아니죠. 이것만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운동성을 사물에다가 또 부여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좀 전에는 우리가 가수로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죠? 우리가 자동차로 한번 쳐보자 이거죠. 자동차. 자, 자동차에서 비견은 뭘까요? 그죠? 비견은 백이량이다, 백이량.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있다는 것은 백이량이 강한 차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역시 혼자서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어야, 그죠? 원래 팔자내에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가도 그 동료가 실제로 많은 곳, 이런 곳에 많이 인연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백이량이 강하려면 비견겁재가 하나쯤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있어야 세상에 대해서 돌격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강하다 이거죠. 겁재가 있으면 더욱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겁재는 더욱더 그 힘을 강하게 해준다. 일종의 터보의 힘과도 같다. 터보를 주는 어떤 배기량과 같은 거죠. 자, 식신은 뭐냐? 엑셀레이터다 이거죠. 엑셀레이터. 자, 밟는 대로 차가 나가죠. 살 밟아주면 스무스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강하게 밟아주면 또 빨리 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힘. 그런 것으로 보라는 거죠.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건전하게 구동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관은 뭐냐? 상관은 터보다, 터보. 그래서 에너지 소모, 소모 지출,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은 뭐냐? 엑셀레이터만 밟고 가도 될 걸, 거기다가 쫙 터보 놓고 팍 하면서 추월하고 이런다는 거죠. 실제로 이 상관이 많이 발달하고 관이 약한 친구들은 많이 봤죠. 차 안에다 500만원짜리 오디오 집어넣고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면서 가는 거. 그거 분명히 상관이 있는 거라. 그리고 하는 집도 머리에 노랑물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상관들의 특징. 빠라바라바라바람, 빠라바라바라바람 하면서 빅 하면서 그 브레이크 내려가고 땅바닥 긁으면서 불꽃 찌직 찍으면서 상관의 힘이다 이거죠. 상관 없는 친구들은 잘 안 한다 이거죠. 이것도 하려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식신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께 그것이 강해져 버리면 마구잡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체에서는 신체로 따진다면 모발과 같은 거죠. 모발. 머리카락. 그죠? 머리에서 쭉 튀어나온 것들이 식신과 상관이잖아요. 손발도 그렇지만. 그러면 머리카락을 짧게 깔고 깨끗하게 깎고 다닌다. 대한민국 락커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 봤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통제가 강한 직업, 공무원, 군인, 경찰, 대기업 간부들, 사원들 머리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항상 단정. 그것은 식상을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힘과 같은 거고, 차로 따진다면 우리 터보와 같은 것이다. 엑셀레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제는 뭐냐? 트럭이 있다면, 이렇게 트럭이 있다면 큰 짐과 같다. 그러니까 재성 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삶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차가 오래 가지를 못하겠죠. 이 재성은 그런 것과 같은 거다는 거죠. 너무 많이 지면 그것도 삶의 무게와 같은 것이다. 실제로 사업을 했다. 수명을 논할 때도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노년에 많은 재물을 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짐을 짓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명이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모양을 이렇게 편제가 있다는 것은 큰 짐을 지는 것과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제는 뭐예요? 정제는 기름과 같다. 휘발유 차면 휘발유. 그죠? 그 다음에 경유 차면 경유차. 적당한 양의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에너지원. 적당. 그죠? 그래서 정제가 있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내가 큰 돈을 벌어들이진 않아도 계속 숨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넣어주는 기름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가 있는 것들은 그죠? 그런 안정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정제와 편제는 어찌됐든 삶의 동력을 일으켜주는 것이다. 삶의 동력. 내 그 관심 없습니다. 돈을 관심 없어 하는 것은 지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귀하게 여겨야, 그죠?
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역시 자기 그 삶을 가볍게 여긴다. 세상도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거 똑같죠. 우리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개 한 마리를 딱 키우고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면서 에이 개새끼라고 발로 한번 차고 들어간다. 그럼 따라 들어오던 친구들도 한 번씩 다 발로 찬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내 개를 귀히 여기고 잘 있었느냐 하고 예쁘게 하고 가면 뒤에서 발로 찰 놈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겨야 만인이 귀하게 여기고 돈도 눈이 있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뭐 요즘은 심사임당까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 생명의 원동력과 같은 것을 나는 돈에 관심 없고 그럼 죽어야 되는 거라.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물론 돈의 부정적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돈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쓰는 것도 귀하게 쓰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은 뭐냐? 평관은 교통경찰과 같다 이래 보면 되죠. 교통경찰. 자, 산적 그죠? 옛날에 산적들이 있었는 거 압니까? 내 기억으로는 80년대 초반까지 산적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주로 고속도로 주변에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요래 휘면서 쫙 가는데 보면 여기 산이다. 여기 등고선 쫙 있으면 여기서 차를 몰고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180km를 밟고 쫙 돌면 여기 산적이 한 명씩 서 있어요. 그래갖고 딱 하면서 딱 신호를 보내줘. 그러면 한음서시 하면 딱 되면은 예 돈을 달라. 정말 이때 올라가는 거 있잖아. 아예 이따가 43년. 예, 다 하면 됩니다. 하면 그죠? 여기서 딱 창문 날리면서 과수하셨습니다. 밥값도 딱 이러면서 옛날에는 돈을 그렇게 해서 산적들이 뺏어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거죠. 이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산적, 그죠? 교통경찰. 그래서 강압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압성. 물론 산적이 우리 편이다. 그러면 저 삶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수금해왔나? 그러면서. 그죠? 자, 정관은 뭐냐? 적당한 통제죠. 적당한 통제. 그죠? 적당한 통제와 같기 때문에, 신호등과 같다. 신호등. 그러니까, 이 신호등과 같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겨도 사실은 그런 강압성이 잘 발생을 안 하지만, 적당하게 빨간불일 때는 서주고, 노란불일 땐 얼른 지나가주고, 그죠? 파란불일 땐 지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는 것도 적당한 통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우리가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파란불일 때는 간다. 노란불일 땐 얼른 간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빨간불일 때는, 정지한다. 그죠? 시험 칠 때 앞으로 운전면허 없으신 분 시험 칠 때 답을 그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편의는 뭐냐? 사이드 브레이크다. 사이드 브레이크. 그러니까 꽉 잡아버려. 저 바퀴 4개를 다 잡아버리는 거죠. 쫙 당기면 찌직 하면서 딱 잡히잖아요. 그죠? 딱 잡은 상태에서 완전히 다 통제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꼼짝을 하면 안 되죠. 이걸 사이드를 당겨놓고 또 미련스럽게 달려갖고 그 바퀴에 불 붙고 하는 사고도 있죠.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강한 제어, 그죠? 강한 제어와 같다. 그 다음에 정의는 뭐냐?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뭐예요? 사이드처럼 꽉 잡아서 하는 게 아니죠. 적당하게 줄여주고 적당하게 또 낳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주고 브레이크를 살짝 줄여주고. 그러니까 이것과 뭐가 똑같아요? 결국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은 삶에 브레이크 없이 달리면, 그죠? 쫙 가다가 어떻게 해요? 커브길을 만나면 브레이크 없으면 튀어져 나가버리죠.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삶에 적당한 조절력 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인수라서 나쁜 것도 아니요. 식상이라서 나쁜 것도 아니다. 적당하게 나아가고 적당하게 제어되고 이렇게 해야만 삶이 안정성 있게 기복을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거죠. 자, 브레이크 없이 간다. 멋지게 잘 살아가다가 한 방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팔자를 볼 때 인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재성도 있어야 되겠고, 식상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있을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만 그 팔자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없으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그죠? 관이 없다는 것은 관객 없는 가수, 그 다음에 출근할 곳 없는 직장인,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은 나의 삶의 무대, 그죠? 적당한 짐과 연료, 적당하게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전체적 포괄적 운동성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비견급제, 식신상관, 육친을 쭉 뽑아 놔놓고, 아, 이 팔자는 이게 없으니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되고, 이것이 없으니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 해석을 할 때 빨리 이것을 뽑을 줄 알아야, 아, 이것은 관이 있다, 없다. 아, 출근할 곳이 있다, 없다. 관이 없으니 너는 관직과 인연이 없다. 해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내용들은 책마다 더욱더 세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은 책들을 보면서, 아, 이 선생님은 책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식신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일단 그 육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고, 다음에는 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